자, 오늘은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연립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전까지 배웠었던 2차 부등식, 그리고 그 전에 1차 부등식을 하면서 배웠던 연립 부등식, 요거 두 개를 같이 섞어 놓은 거다.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해서 다른 2차 부등식과 함께 공통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 문제고, 예제 21번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활용 문제라는 거지. 하나는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있는 거고, 하나는 2차 부등식 두 개짜리 문제야. 자, 그러면 예제 19번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부등식이 두 개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0이 하더라. 인수분해부터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4x 하나, 그 다음에 x 하나, 그 다음에 3을 분배를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주면 곱해서 마이너스 3 곱한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1 된다,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하더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큰 값이 1이니까 얘네들 사이에 x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해결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도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3x 하나, x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플러스 1 하나. 근데 얘가 크다네. 그러면 0이 되는 작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보다 작다. 왜? 식적으로 입 벌리고 있잖아. 그래서 또는 얘는 2보다 큽니다.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 대한 공통범위 한번 찾아보면, 자,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1 이하인 부분과 그 다음에 2초가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이 여기서 생성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의 첫 번째 부등식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뭐가?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이 정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 변에 똑같이 1씩 더해준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일단 2항부터 해주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분수 있으니까 풀기가 조금 그래. 그러니까 양변에 양수 2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좀 더 쉽겠죠. x 마이너스 3 하나 플러스 1 하나, 0 되는 게 마이너스 1 하나 2분의 3 하나 있으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정리되겠네. 공통범위 찾아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와 함께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2분의 3 이상.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발생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더라.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예제 20번. 부등식 두 개가 나와 있어. 아, 연립 부등식이네. 근데 해가 먼저 나와 있어.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얘가 된다라는 뜻. 자, 그런데 부등호 모양을 한번 보면 얘는 끝점이 미포함이야. 그리고 얘는 끝점이 포함이네. 그러면 공통인 부분에서 끝점을 포함하는 영역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영역은 어디에서? 반드시 여기에서 도출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개수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이 2차 부등식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되기를 x-3, x 플러스 1, 0보다 작더라. 작은 값, 큰 값 사이에 있습니다. x가. 이렇게 결론이 만들어지겠네. 마이너스 1, 3 사이에 범위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얘는 x-a 하나, x-2 하나,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a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2인데 얘가 2보다 작을지 얘가 2보다 클지 아니면 얘네 둘이 같은 값을 가질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a가 2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근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 범위가 이 부분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야 되겠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공통 부분이 그냥 얘가 정답이 될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2보다 큰 부분에 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부등식에서 만들었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랑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A까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여기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해를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더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줘야 될 거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우리 공통 부분 찾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이상과 마이너스 1 초과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 초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포함 가능하다. 자, 그러면 예제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1번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거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럼 첫 번째 허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근을 판별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생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 1차는 개수에 2가 있네요. 나누기 4 했는 게 0보다 작더라.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더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까지 포함을 해서 둘 다 실근이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한번 해결해 보면은 4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습니다. 얘는 2k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3 하나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k가 이런 결론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4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 되기를 k의 k 마이너스 4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k는 0 이하 또는 4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공통범위 한번 찾아보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사이에 있는 k 그 다음에 0 이하 그 다음에 4 이상에 있는 k 그러면 공통부분이 여기서 생성이 될 거니까 따라서 둘 다를 만족하려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면서 0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자, 그 다음 예제 22번 지금 현재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둔각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의 정의 세 변을 A, B, C라고 얘기를 했을 때 C가 가장 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남은 두 변의 길이가 반드시 나머지 하나보다는 커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 둔각삼각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만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얘 제곱보다 작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삼각형의 정의를 만족시키면서 추가적으로 그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두 변 더 했는 게 긴 변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 x의 전제 하에서 라는 이야기. 그럼 x가 2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각이 제일 큰 거는 제일 긴 변하고 마주 볼 거니까 짧은 두 변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 제곱보다도 작다면이 되겠죠. 우리가 예각 삼각형이더라. 그러면 짧은 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긴 변보다 클 거고 직각 삼각형일 때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짧은 변 두 개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의 제곱과 같더라. 이거 세 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 정리 한번 해보자. 2x제곱에 x제곱이니까 x제곱 정리될 거고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x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1 소거되니까 생략합시다. 그럼 정리해주면 0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얘랑 2보다 큽니다.
의 공통 범위인 거니까 따라서 2보다 크고 4보다 작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각형이 되면서 둔각 삼각형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부분은 두 근의 부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일단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개수가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개겠지가 아니라 중근 또한 마찬가지. 실제 개수는 두 개지만 수가 겹쳐서 중복돼서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 일단 근이 존재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서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찬가지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곱도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래서 이 세 개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두 근은 모두 양수가 됩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s.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마찬가지로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일단 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럼 둘 다 음수니까 합은 음수가 돼야 되겠지. 하지만 두 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곱은 여전히 양수일 겁니다. 자, 근데 3번은 좀 특별해.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양 하나,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중근이 절대 될 수는 없어. 거기에다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부호가 서로 반대다.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문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가 그냥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판별식을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 그 다음 만약에 양의 실근이랑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더라. 그럼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는 합이 0이 되고 곱이 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에 대한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둘 더하면 합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합이 음수, 곱이 음수. 이렇게 우리는 공통 범위를 각각 찾아주면 되더라. 이런 추가적인 언급이 없이 그냥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뭐만 체크해주면 돼? 공통적으로 곱이 음수다는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곱이 음수다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근에 대한 조건이 추가적으로 조건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합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근이 서로 다른 두 개 혹은 중근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다? 둘 다 0보다 큰 값을 가진다더라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 따라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얘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겠네.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중근을 만날 수도 있는데 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더라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 그
다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러면 가운데 뭐가 있겠어? 0이 있으니까 작은 거 하나 큰 게 있겠지.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을 0이 아닌 어떤 특정 숫자, 뭐 P라고 한번 더 볼까? P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두 근이 P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 녀석이 X축하고 두 점 또는 한 점에서 만나야 두 근이 존재를 할 거고, 그런데 이 근이 P보다 큰 쪽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두 점이나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을 체크해 주는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합을 체크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느냐. 지금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뭐였어요? 대칭축이었죠. 여기 가운데 절반인 부분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합이 0보다 크다, 합이 P보다 크다를 체크를 해주는 게 결국 뭐랑 의미가 똑같다? 대칭축이 P보다 큰 곳에 있습니다를 체크를 해주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곱은 상수항과 연관이 있죠. 그럼 곱이 상수항과 연관이 있을 때 0보다 크다를 만족했으면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큽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면 P보다 큰 값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fp가 0보다 크다.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체크해주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합을 체크하는 거랑 같은 의미고, 얘는 곱을 체크를 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자. 마찬가지 상황이겠지.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어쨌든 얘네들이 P보다 작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일단 0 이상이 돼서 두 개가 되든 한 개가 되든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 대칭축이 P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네. 합이 0보다 작다고 했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P보다 작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도 마찬가지.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될 거야. 곱이 양수가 됐듯이. 두 개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어떠한 값이 있다.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그 사이에 P가 있다가 되는 거니까 사실 대칭축은 P보다 작은 곳에 있든 큰 곳에 있든 큰 연관이 없죠. 하지만 P에서 함수값이 음수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판별식을 체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까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저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개가 존재를 해야 양 하나, 하나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비교를 해야 반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근이 서로 같으면 두 근 사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부호 관련된 내용. 근데 그 부호 관련된 내용을 뭐랑? 어떠한 값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그 값이 있다랑 같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23번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그러면 일단 근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더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1차의 개수가 2가 있으니까 나누기 4한 판별식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0 이상이더라. 부등식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k.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 이상이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의 합이
양수가 돼야 되겠지. 모두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은 2의 k 플러스 1. 그럼 이게 0보다 크더라. 근데 2는 양수니까 나눠도 부등호 방향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더라. 그 다음 곱도 마찬가지. 0보다 커야 될 거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 될 건데 양수.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세 개 공통 범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1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세 개의 공통 범위니까 얘밖에 안 되겠네. 따라서 k가 1 이상. 자,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동일하죠? 그런데 합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대신 곱은 여전히 양수입니다. 그대로. 그러면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두 근이 모두 음수.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 두 근의 부호가 반대. 일단 판별식 전제하에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합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실근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따져라? 곱만 따져라. 곱이 0보다 작다만 따져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를 조건에 맞도록 그려놓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 녀석이 두 근 혹은 중근을 갖는데 그 근이 0과 2 사이에 있더라. 그럼 우리 아까 개념 정리할 때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죠.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이거에 대한 공통 범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체크해봐야 된다? 판별식.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0보다는 크다. 그러면은 대칭축이 2분의 m 더하기 2니까 얘는 0보다 크다. 근데 2보다는 작은 곳에 대칭축이 위치해 있어야 되겠지? 2보다 작다. 그 다음 세 번째, 0에서의 함수값 0보다 커야 된다. 2에서의 함수값 0보다 커야 된다. 얘를 fx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